제3장 소년왕 21세기를 마주하다. 1. 낯선 천국 혹은 지옥. 여기가 저승이냐? 홍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마주한 것은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천장이었다.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소독약 냄새는 영월의 흙냄새와는 전혀 달랐다. 옆을 보니 기이한 기계들이 B-B- 소리를 내며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전하, 정신이 드세요? 교복 차림의 서윤이 달려왔다. 홍이는 몸을 일으키려다 머리를 울리는 통증에 미간을 찌푸렸다. 창밖을 본 그는 굳어버렸다. 거대한 유리탑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그 사이를 불빛을 내뿜는 쇠상자들이 짐승처럼 질주하고 있었다. 저것들이 무엇이냐? 괴시라도 열린 것이냐? 저건 자동차예요. 그리고 여긴 2024년의 서울이고요. 전하, 우린 시간을 넘어왔어요. 서윤의 설명은 황당했지만 홍이는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세종의 손자답게 그는 상황을 관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를 보며 물었다. 그대의 의술은 신묘하구나. 내 맥도 짚지 않고 어찌 이리 고통을 멋게 하였느냐? 아, 그건 수액이랑 진통제 덕분인데요. 당황하는 의사를 뒤로하고 홍이는 서윤이 건넨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켜지며 자신의 얼굴이 비치자 홍이는 검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쓱 밀어보았다. 순식간에 세상의 온갖 지식이 쏟아져 나왔다. 이 작은 판 안에 조보보다 빠른 소식들이 가득하구나. 허면 이 땅의 왕은 어디 있느냐? 왕은 없어요. 지금은 국민이 주인인 시대거든요. 홍이의 눈이 가늘어졌다. 왕이 없는 나라, 백성이 주인인 나라. 그가 꿈꿨던 이상향이 500년 뒤에 실현되어 있었다. 이 편의점의 성군. 퇴원 후 서윤의 집 근처 편의점. 홍이는 난생 처음 보는 컵라면 앞에 섰다. 이것이 백성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냐? 네, 싸고 맛있어요. 이름은 육개장이에요. 뜨거운 물을 붓고 3분. 홍이는 나무젓가락을 들고 경건하게 면발을 올렸다. 한 입 넣는 순간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오호! 고추의 매운맛과 고기 육수의 깊은 맛이 이리 작은 그릇에 담기다니. 조선의 진상품보다 훌륭하구나. 서윤아, 이 나라의 백성들은 굶주릴 일이 없겠구나. 그는 편의점 주인 할머니가 거스름 돈을 잘못 주자 암산으로 순식간에 계산을 끝내고 정중히 말했다. 할머니 셈이 틀렸소. 내 할바마마께서 만든 산악법에 따르면 300원이 더 남아야 하오. 할머니는 허허 웃으며 아이고, 이 도련님 똑똑하기도 해라 하며 사탕 하나를 덤으로 얹어주었다. 홍이는 그 사탕을 소중히 쥐며 미소 지었다. 왕의 권위는 내려놓았지만 백성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은 그대로였다. 3. 검은 그림자와 소년 왕의 기계. 사건은 서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골목길에서 터졌다. 서윤을 쫓아다니던 동네 불량배 셋이 길을 막아선 것이었다. 야, 서윤, 옆에 이 기생오라비는 누구냐? 옷꼬락지 봐라. 코스프레 하냐? 홍이는 서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영월의 절벽 위에서처럼 서늘해졌다. 무례하구나. 여인에게 그리 함부로 말하는 법은 어느 나라의 예법이냐? 뭐? 예법? 이 새끼가 미쳤나? 덩치 큰 녀석이 주먹을 휘둘렀다. 홍이는 몸을 살짝 비틀어 피하더니 녀석의 손목을 낚아채 그대로 꺾어내렸다. 유배지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익혔던 뼈를 부수지 않고 제압하는 왕실 호신술이었다. 백성을 지키라고 배운 무예를 너희 같은 무례배를 징벌하는 데 쓰게 되니 유감이구나. 남은 2명이 달려들었지만 홍이의 움직임은 바람 같았다. 발차기 한 번에 한 명은 나가떨어졌고 마지막 한 명은 홍이의 서늘한 기운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가거라. 다시는 이 여인의 근처에 나타나지 마라. 이것은 명이 아니라 경고다. 불량배들이 혼비백산 달아나자 홍이는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서윤에게 물었다. 서윤아, 혹시 다친 곳은 없느냐? 이 나라의 치안이 예전 금이영보다 못한 듯 싶구나. 서윤은 넋을 잃고 홍이를 바라보았다. 드라마 속 가냘픈 소년 왕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강자였다. 4. 제복을 입은 용. 며칠 뒤 홍희는 서윤의 부모님이 마련해준 서류로 신분을 세탁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로 했다. 거울 앞에 선 홍희는 남색 자켓에 넥타이를 맨 교복 차림이었다. 이 옷은 관복치고는 참으로 가볍고 활동하기 좋구나. 그는 서윤과 나란히 학교 정문을 들어섰다. 수천 명의 학생이 쏟아져 나오는 등굣길. 홍희가 나타나자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갈라졌다. 그의 기품 넘치는 걸음걸이와 차가운 듯 고결한 미모에 남녀할 것 없이 시선을 뺏겼다. 교실에 들어선 홍희는 칠판에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적었다. 이홍희, 이홍희라고 한다. 잘 부탁하오. 그의 말투는 사극 같았지만 누구도 비웃지 못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아우라 때문이었다. 수학 시간,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난제를 아무도 풀지 못하자 홍희가 조용히 일어났다. 그 식은 이렇게 풀어야 이치에 맞소. 그는 분필을 잡고 순식간에 칠판을 채워 내려갔다. 현대의 공식을 배우기도 전이었지만 그는 수의 원리를 꿰뚫고 있었다. 수학 선생은 경악했고 반 아이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홍희의 시선은 창밖 멀리 국회의사당의 둥근 지붕을 향하고 있었다. 백성이 주인인 나라라 하였느냐? 허면 저기 앉아있는 자들은 참으로 백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소년왕의 두 번째 사응, 그 거대한 서사가 이제 막 불붙기 시작했다.